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웹그리드의 이해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UI 개발팀 허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면 제가 왜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 디자인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코드만 이렇게 만들고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고 이게 어떻게 디자인됐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그리드라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게 깔끔하게 돼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이제 그리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사실 CSS를 좀 만지고 다루는 것을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개발자들도 이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됐을까, 또 어떤 좀 원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디자인이 됐을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디자이너들도 CSS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 저희 개발자들도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심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드에 대해서 사실 개발적인 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고 좀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웹 그리드? 네. 그리드란 사전적 의미로 격자, 바둑판 모양의 문구 또는 공간을 수직과 수평으로 일정하게 나누는 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는 그리드를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이제 디자인 개념을 웹에 적용한 것이 웹 그리드라고 하는데 아래 이제 되게 좋은 예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기 넣어놨는데 위에 하얀색 바탕 화면과 검은 화면을 보시면 어느 게 더 정돈되고 딱 보기에도 눈에 딱 띄는지 누구라도 보시면 좀 아무래도 위에 게 더 깔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 디자인은 그리드를 적용해서 만든 디자인이고 밑에는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디자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드 이제 사용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리드 사용 이점은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는 좀 디자인적인 관점이에요. 저희가 그리드 디자인을 사용해서 코드가 되게 간결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사용 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내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 수 있고 특히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드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줘요. 그리드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잘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줘서 작업 시간을 단축해주고 작업을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저희가 생산성의 향상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기반의 이제 디자인을 웹페이지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은 CSS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드 사용 이점이 고스란히 저희가 개발하는 UI 개발에도 그대로 사용 이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면 코드 또한 굉장히 간결해져요. 거기에 맞게 DIV로 이렇게 감싸고 단을 딱딱 나눠주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고 페이지의 유지 보수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반응형 웹 굉장히 많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드로 디자인을 했을 때 반응형 웹을 잘 구현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예제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브라우저 이렇게 약간은 물렸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난 현대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반응형 사이트예요. 좌측 메뉴를 보시면 내부라고 하나의 그리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두 번째 그리드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콘텐츠 안에서 또 메인 영역이 있고 비주얼 영역 지금 여기가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걸 넓히면 뒤에 디바이드 01, 디바이드 02 이 부분이 이제 펼쳐져요. 반응형 웹을 구현한 건데 여기도 이제 그리드로 잡혀 있고 여기도 그리드로 잡혀 있는데 지금 화면이 좀 좁아서 반응형 웹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한 화면을 반응형 웹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웹그리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이게 UI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작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CSS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고 항상 사용하는 거니까 웹그리드를 저희 마음대로 CSS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 좀 CSS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개발자분들 많이 안 계셔서 일단 첫 번째는 CSS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대영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따로 설명이나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종류만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60 그리드 시스템, 블루프린트, YUI, CSS 그리드, 부트스트랩 이런 것들이 다 CSS 프레임워크인데 원래는 뭐냐면 CSS가 다 선언이 돼 있어요. 그 그리드에 대해서 몇 픽셀 이렇게 다 선언이 돼 있고 그 있는 클래스들을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바로바로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를
이런 종류가 있고, 이건 이제 바로바로 CSS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원하는 하나를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면, 인터넷 실질한다. 추가 정보를 좀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원하는 칼럼 수를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칼럼을 감싸는 컨테이너의 넓이 값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때 바로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CSS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몇 가지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CSS를 바로바로 그리드를 만들 때 바로 사용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거는 제가 좀 검색을 하다가 재밌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떤 디자이너 분께서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밝혀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또 개발하는 저의 입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워크의 사용 이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어떤 그리드 레이아웃을 잡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건 너무 좀 낭비적인 작업인 것 같다.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미리 정의되어 있는 CSS를 사용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디자이너들한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의 위험 요소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창의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그리드가 딱딱 나눠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면 뭔가 그 그리드를 탈피하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그리드에 의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리드라는 것이 div 태그를 사용해서 그런 임의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마크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필요한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구조를 위해서 코드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멘틱한 마크업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윈도우 8에서 메트로 앱에서 사용하는 마크업인데 여기에 그리드라는 레이아웃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DIV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의로 그리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직접 그런 요소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은 어떻게 쓰냐면 먼저 이렇게 CSS 속성들이 있고 컬럼을 지정하고 컬럼의 넓이를 지정하고 그리드 컬럼 얼라인 이 부분은 이제 정렬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열에 대한 부분들 컬럼 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넓이 값의 지정이나 위치 값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걸 사용하신 분의 예제를 가져왔어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CSS3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요소들인데요. 이제 CSS3에서도 그리드 레이아웃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 실행은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방금 전에 말한 윈도우 8 메트로 앱과 비슷하게 그리드 에리어를 속성 값을 지정할 수 있고 컬럼 그리고 로우 포지션 그 안에 또 스판 값 이렇게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아직 연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끝났는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리드 레이아웃이 디자인적인 요소긴 하지만 우리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점차적으로 또 발전을 해서 이런 CSS에 대해 새로운 속성들이 나오고 그걸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개발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이 공유를 하면 더 발전적인 웹 디자인과 웹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